안녕하세요. SAP 2시 데이트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전에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매우 감사드리며 약속된 시간이 돼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타넷 글로벌 SAP 빌드 그룹의 이명욱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타넷 글로벌의 SAP 기술 총괄과 ATNS 그룹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이우헌입니다. S4HANA 컨버전을 고려하는 많은 고객들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컨버전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구매하는 라이센스가 적정한지, 라이센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메타넷 글로벌에서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 성공적인 S4HANA 컨버전을 위한 사전 준비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 진행 순서입니다. 메타넷 글로벌 저희 회사의 소개를 잠깐 드리고요. S4HANA 컨버전과 사전 준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컨버전을 고민하는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와 데이터 경량화, FUE 시뮬레이션 및 권한 재설계, 컨버전 영향도 분석, 변경 관리 방안과 Q&A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타넷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부터 구축, 사이버 보안, 시스템 운영, 디지털 마케팅 영역까지 폭넓은 엔드투엔드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디지털 혁신 파트너입니다. 그룹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메타넷 그룹은 2000년에 설립된 IT 종합 서비스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회사들도 그룹사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우선 클라우드 전문 서비스 기업인 메타넷 T 플랫폼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비롯한 다양한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IT를 대상으로 유명한 전신이 대우정보 시스템으로 알고 계시는 회사가 메타넷 디지털입니다. 오픈소스 컨설팅으로 유명한 락플레이스, SAP BC 쪽에서 IT 전문 집단인 ATNS가 저희 메타넷 글로벌의 자회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라클 클라우드 컨설팅 업체인 GT플러스, 페이롤 전문 회사인 메타넷 사스가 저희 그룹 내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대표 AI 기업인 스켈터랩스와 거기에 교육 전문 기업인 세계경영연구원도 저희 자회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타넷 글로벌의 SAP 그룹을 소개해드리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AP 퍼블릭 클라우드와 PC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SAP 빌드팀, 그리고 SAP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SAP 매니지먼트 서비스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구축부터 운영까지 하나의 사이클로 협업을 하는데 여기 저희 메타넷 글로벌의 SAP 테크 총괄을 하시는 이우원 총괄님이 대표도 하고 계시는 ATNS가 기술적 컨설팅까지 더해 그룹사 간의 시너지 효과 또한 가져가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넷이 해외의 자회사와 해외 법인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선 베트남의 개발을 전문으로 지원할 수 있는 GDC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애자일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개발이 가능한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 프로젝트가 있으면 특정 개발 영역 같은 경우에는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프로젝트 전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베트남하고 인도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SAP 기술 그룹 자회사인 ATNS 미주법인과 유럽법인이 SAP 관련된 구축과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글로벌 프로젝트나 해외 법인이 운영할 때에는 글로벌 협업 모델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소개 마지막으로 저희 메타넷 글로벌의 차별화된 역량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만의 차별점이라면 앞서 설명해드린 것과 같이 글로벌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몇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SAP S4HANA 컨버전, SAP S4HANA 프라이빗 에디션 구축은 물론이고 최근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퍼블릭 에디션 구축까지
메타넷 글로벌에서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을 축적하고 자산화하여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웨비나를 진행하는 지금도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별점 중에 다른 하나는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의 도입과 적용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라는 점입니다. SAP 클라우드를 향한 전문 컨설팅은 메타넷 글로벌이,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 및 운영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제공은 메타넷 T 플랫폼, SAP 베이시스 영역과 개발 유지 보수의 지원은 AT&S라는 전 계열사 간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가지고 고객사에게 클라우드로 가기 위한 여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제인 S4HANA 컨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4HANA의 컨버전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솔루션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버전 수행 방안을 케이스별로 일종의 로드맵으로 그려봤습니다. 먼저 기존 고객, 즉 SAP ECC 6.0을 사용하는 고객이 단독 법인 또는 여러 계열사가 단일 플랫폼으로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기본적으로 브라운필드, 블루필드, 그린필드의 세 가지 수행 방안을 통해서 컨버전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존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컨버전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브라운필드와 블루필드로 접근하는 방식은 SAP 프라이빗 에디션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각각 SAP 인스톨 수행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필드는 아무것도 없는 잔디밭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신규 시스템에 신규 데이터를 인스톨하는 방식입니다. 브라운필드는 반대로 이미 지어진 곳에 컨버전을 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시스템의 데이터 그리고 CPU 개발 항목, 설정 값들을 S4HANA로 하나DB와 신규 구조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블루필드는 브라운필드와 그린필드를 조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스터 데이터와 오픈 아이템, 빌링만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컨버전하면서 기존의 컨피규레이션과 커스텀 코드는 재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극히 전략적으로 컨버전 방식이 아닌 비용 절감 차원이나 새로운 클라우드의 표준으로 프로세스를 다시 수립하는 전환을 생각하신다면 그린필드의 인스톨 방식을 가져갈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은 과거 조회용으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해두고 신규 시스템은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에디션으로 가는 방향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가 그룹사인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의 솔루션 에디션을 다르게 가져가는 투티어 모델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수행 방안과 동일한 대신 모회사는 프라이빗 에디션으로 가고 자회사는 퍼블릭 에디션으로 가는 모델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사와 자회사를 다르게 가져가는 경우 본사는 업무가 복잡하거나 서비스가 많은 형태로 비즈니스 케이스를 담아야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 좀 더 유연한 프라이빗 모델로 가져가게 됩니다. 규모가 작고 업무 영역이 한정된 경우라면 퍼블릭 에디션으로 가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는 비용적인 부분도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투티어 모형의 경우에는 좀 더 솔루션의 장단점인 비용이나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예 SAP를 처음 도입하는 신규 고객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통합 전략에 따른 단위 플랫폼으로 가는 경우와 투티어로 가는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행 방안만 신규 이전, 뉴 인스톨 방식으로 가능하게 되는데요. 물론 예외적으로 그룹사의 시스템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그대로 준용하면서 컨버전 방식으로 블루필드를 신규 구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룹 계열사가 존재하는 경우 신규 구축 방법으로는 모회사는 프라이빗 에디션, 자회사는 퍼블릭 에디션으로 가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컨버전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사전에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해야 하는지 크게 세 가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두 번째는 범위,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와 인프라 환경입니다. 우선 현재 사용 중인 ECC 시스템과 서드파티 솔루션의 버전, 컨버전 가능 여부, 그리고 타겟 시스템이 되는 S4하나의 클라우드 버전을 확인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컨버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요건 버전을 맞춘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ECC 버전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시스템상에서 어느 범위까지 데이터가 필요할지, 그리고 CBO 프로그램을 전환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하며 보다 명확한 프로젝트 범위와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여부와 컨버전 유니코드 컨버전이 필요합니다. 이 두 항목은 특히 사전에 체크를 하지 못한다면 일정상의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요건 등을 확인해야 되고 예상 이슈도 미리 파악해야 보다 원활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AP 컨버전을 하면서 고객의 페인 포인트는 무엇이 있는지 SAP 테크 이우원 총괄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ATNS의 이우헌입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질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과도 좀 많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Q&A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 드리는 걸로 시간을 좀 할애를 할까 합니다. 먼저 그 S4하나 컨버전을 위한 사전 준비는 이렇게 시스템, 그 스코프, 그 DB나 인프라 이런 플랫폼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요 다음 저희가 보통 고객들을 만나면서 고객들이 이 S4하나 컨버전을 하기 전에 주로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S4하나 컨버전으로 전환을 했을 때 라이센스가 얼마나 들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좀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크기가 굉장히 크거나 시스템의 중요도가 높은 고객일수록 이 다운타임이 얼마나 소요될 거고 또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역시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S4하나 프로젝트, 컨버전 프로젝트라면은 굉장히 프로젝트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 환경에서 적절한 프로젝트 공수는 얼마나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거는 실제 고객들이 이제 S4하나 컨버전을 고민하는 사전 단계에서는 고민을 안 하시지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서 사실 많이 경험을 하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변경 관리를 어떻게 효율화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운영 중인 시스템의 변경과 프로젝트 중인 S4하나 컨버전 프로젝트를 중인 개발 시스템의 변경 관리,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기화하고 어떻게 향후 오픈 시 문제 없게끔 동기화하고 이행해 나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고객들의 고객을 네 가지 방안으로 좀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사전에 좀 경량화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 라이센스를 최적화하기 위한 권한 분석 및 권한 재설계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프로젝트 공수 선정을 위해서 컨버전 영향도가 과연 우리는 얼마나 될 거냐라는 것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굳이 S4하나 컨버전이 아니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SAP 변경 관리를 어떻게 규정에 맞게끔 진행하면서 자동화할 것이냐라는 고민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을 각각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경량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데이터 경량화에 대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의 다운타임,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을 도입할 때 소요되는 하드웨어에 관련된 비용, 이 두 가지로 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SAP S4 하나로 전환하게 되면 이제 고객 사례로 봤을 때
약 50%에서 20% 수준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압축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10테라바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많이 압축되는 고객들은 한 2테라바이트, 그리고 조금 덜 압축되는 경우에는 한 5테라바이트까지도 이 사이즈가 줄어든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테라에서 5테라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10테라에서 2테라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DB 특성상 이런 데이터들이 스토리지에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에 로딩되기 때문에 메모리에 로딩이 되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 사이즈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10테라바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좀 분석을 해서 과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계 문서 아니면 뭐 세일즈 문서, 뭐 자재 문서 이런 각각의 비즈니스 문서들을 어느 정도 보관하고 어느 정도 보관 여건이 지난 것들은 어떻게 아카이빙해서 별도의 매체에다 보관할 거냐라는 고민을 함께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DB 경량화에 대한 기대 효과 분석을 약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고요. 이 기대 효과에 대해서 고객이 수긍을 하시고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할 경우에 저희는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진행을 하고 고객의 요건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진행을 하고 커스터마이징 된 상황에서 그 결정된 DB 보관 주기 이외의 데이터들을 별도의 매체로 빼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아까와 같이 10테라바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그런 고객이 10년치 데이터 중에서 한 5년치 데이터만 보관을 하고 나머지 5년치 데이터는 아카이빙해서 별도의 매체에다 보관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다면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를 5테라바이트로 줄일 수가 있고요. 이 5테라바이트를 다시 S4HANA 컨버전을 통해서 하나DB로 전환을 하게 되면 많게는 1테라바이트, 적게는 한 2.5테라바이트로 압축해서 이제 보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아카이빙을 하기 전에는 하나 메모리가 5테라바이트 이상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카이빙을 사전에 해서 데이터베이스 경량화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메모리가 한 1테라에서 2테라 정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메모리나 스토리지 사이즈로 인한 그 코스트의 절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 저희가 이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TCO가 이 하드웨어 도입보다 낮다 아니면 높다라고 하면은 이 프로젝트는 수행하는 것이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ECC에서 S4HANA 컨버전을 하게 되면 이 FI 데이터나 그 자산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관리회계에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머티리얼 레저에 관련된 데이터 이게 HDOCA라는 유니버셜 저널 테이블에 이제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통합하는 과정을 저희가 S4HANA 컨버전의 SUM이라는 테크니컬 업그레이드 맨 마지막 작업에 진행을 하는데요. 이 부분까지도 보통은 다운타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DB가 큰 고객들은 뭐 한 20시간의 SUM 실제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인 20시간 정도 잡고요. 보통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하드웨어 리소스가 충분한 고객 같은 경우에는 한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의 SUM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FI 쪽에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들어가는 요 소요 시간까지 다운타임으로 포함한다면 보통 50시간 이상의 다운타임을 잡아야 될 건데요. 이 50시간 이상의 다운타임이 비즈니스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크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좀 검증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S4HANA 컨버전으로 인해서 HDOCA로 테이블이 통합되기 전에 저희는 요 FI 관련된 거, 자산에 관련된 거, CO에 관련된 거, 그리고 머티리얼 레저에 관련된 거, 그리고 COPA에 관련된 이런 각각의 아카이빙 오브젝트들을 분석을 하고 최소한의 데이터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지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요 그 마이그레이션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다운타임을 또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 이제 프로젝트 사전에 검토를 좀 충분히 하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경량을 위해서 문서 부분인데요. 예, 이 문서에 대한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설계 도면이라든가 설비에 관련된 문서라든가 회계나 뭐 이런 부분의 증빙 문서라든가 HR 인사 관련된 각종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SAP에서는 컨텐츠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서드파티 아카이브 리포지터리에 보통 보관을 하게 되실 건데요.
이 S4하나 컨버전 이후에 이제 SAP 컨텐츠 서버는 EOS가 돼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하고 BTP에 뭐 CDS 같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도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해야지 되는 이런 문서들은 얼마나 되고 중요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별도로 이런 것들은 별도의 매체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평가를 해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도큐멘트에 대한 마이그레이션까지도 충분히 저희는 고려를 해서 고객들하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잊지 말고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이센스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기존의 ECC나 온프레미스 버전의 SAP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라이센스 계약을 유저 수 기반으로 계약을 하셨을 겁니다. SAP하고. 근데 S4하나 컨버전으로 PC 버전으로 가게 되면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SAP 환경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라이센스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또 그에 맞게 사용자 수가 아니라 실제 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트랜잭션이 어떤 건지, 아니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해서 FUE로 환산을 해서 라이센스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FUE에는 책이 4개의 이제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발자 유형, 그리고 두 번째는 어드밴스드 유저, 세 번째는 코어 유저, 네 번째는 셀프 서비스 유저입니다. 그래서 FUE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개발자는 개발자 한 명의 FUE 2, 그리고 어드밴스드 유저는 사용자 한 명의 FUE 1, 그 코어 유저는 5명의 FUE 1, 셀프 서비스는 30명의 FUE 1. 그래서 이런 가중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SAP와 계약하는 FUE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SAP에서는 관련 노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현재 우리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수는 몇 명인데, 이 사용자 수의 권한을 분석을 해보니 이 회사는 어드밴스드 유저는 몇 명, 코어 유저는 몇 명, 셀프 서비스 유저는 몇 명, 그래서 총 FUE는 몇 명으로 산정될 수 있다라는 리포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만약에 어드밴스드 유저의 유저가 많다라고 하면 그 유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분석해서 이 권한이 정말 이 사용자한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분석해서 그 사용자의 권한을 없애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드밴스드를 코어로 낮추고 코어를 셀프 서비스로 낮추는 방식을 통해서 FUE를 최적화하는 방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이제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요. 그 맹점은 사실은 트랜잭션 사용 이력 정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롤 정보, 오솔라이제이션 정보만 가지고 SAP에서 제공하는 룰셋하고 비교를 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FUE 산정값을 시뮬레이션 해주는데요. 실제적으로 5년, 10년 그 이상 SAP를 운영하시는 고객들은 사실은 롤 관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한 사용자한테 부여되지 않아도 되는 트랜잭션 코드가 부여된다거나 하는, 그러니까 좀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용자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트랜잭션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FUE 값에 산정이 돼서 어드밴스드로 분류되는 그런 맹점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SAP에서 제공하는 이 노치에 트랜잭션 사용 이력 정보를 추가를 해서 실제적으로 해당 유저가 사용하고 있는 트랜잭션 코드, 그리고 그 트랜잭션 코드에 관련된 롤, 에어리어 메뉴, 그리고 오솔라이제이션 정보,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용 이력 기간의 FUE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한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한 700명 정도의 FUE 값이 나온 고객이 있습니다. 이 고객을 다시 저희가 사용 이력 기반으로 FUE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사실 FUE 값이 200명 정도까지도 절감되는,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실 권한에 대해서 감사 때 외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감사 이외에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코스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권한이라는 부분을 S4하나 컨버전 고려하시기 이전에 미리
분석하시고 재설계를 고려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 함을 분명히 인지를 해주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컨버전 영향도 분석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S4하나 컨버전을 하게 되면은 많은 CBO 프로그램들의 변경 사항들이 요구가 되고 그게 S4하나의 호환성 여부를 체크해서 저희가 CBO 프로그램들을 수정을 하고 그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프로젝트의 투입 공수를 설정하는 데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이런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CBO 프로그램이나 커스터마이징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컨버전 이후에 어느 정도 영향이 발생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드림으로 인해서 전체 예를 들면은 우리가 CBO 프로그램 본수가 3,000개 있는데 이 중에 한 500개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저희는 한 2,500개 정도는 사실은 클린코어 정책에 맞게끔 2,500개를 비활성화 시켜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은 이제 디커미셔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고요. 걸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확인이 되는 500개 정도만 이 호환성 코드로 수정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프로젝트 투입 공수도 3,000개를 수정하느라 투입되는 ABAP 공수를 사실 500개 정도의 오브젝트만 수정하면 되는 ABAP 공수로 좀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테스트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공수를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S4하나 컨버전 프로젝트 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전 분석 도구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CBO 프로그램이나 커스터마이징들이 얼만큼 영향도를 가지고 있고 그게 프로젝트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듀얼 메인터넌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듀얼 메인터넌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운영하시고 있는 ERP 시스템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개발, QA, 운영으로 개발 시스템에서 변경된 사항을 QA로 CTS하고 QA에서 다시 운영으로 CTS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실 건데 이제 S4하나 컨버전이나 아니면 EHP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은 운영 시스템을 복사해서 테스트 환경을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환경에서 호환성 점검을 해서 그 호환성이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수정을 하시고 테스트 하시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은 또 픽스 하시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열심히 수정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SM팀에서는 운영 환경에서 현업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추가 수정하거나 신규 개발하거나 오류를 수정하거나 하는 활동을 끊임없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오브젝트가 서로 동기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운영 시스템에서 충분히 테스트한 내용들이 운영 시스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S4하나 컨버전을 하면서 변경된 사항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 시스템으로 반영돼서 운영 이관 이후에 오류를 일으킨다든가 하는 사례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운영 환경 그리고 컨버전 하면서 발생하는 S4하나 컨버전 테스트 환경 이 두 개의 환경의 개발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컨플릭 없이 관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사실 듀얼 메인터넌스 전략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좀 효율적인 도구를 통해서 이런 CTS를 자동화하는 데 도움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운영 시스템에서 어떤 ABC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수정된 오브젝트들이 그 S4하나 개발 시스템에서 동일하게 수정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CTS를 딸 때 이미 이 오브젝트는 S4하나 개발 시스템에서 수정하고 있으니 그 담당자와 논의해서 동기화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라라는 메시지를 뿌려주고 두 분이 협의를 해서 하나로 동기화시켜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동화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드파티 솔루션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좀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는 부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고객분들이 S4하나 컨버전 이전에 사전에 고려를 많이 하시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네 가지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센스 비용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다운타임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얼마만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S4하나 컨버전 프로젝트를 하는데 적절한 프로젝트 공수 아니면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운영 시스템과 S4하나 컨버전 개발 시스템과의 변경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는 이 각각 네 가지 부분을 데이터 경량화 부분은 글로벌 선도업체인 오픈텍스트라는 업체와 강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한 분석 및 재설계에 대한 부분은 사이팅이라는 회사의 파트너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버전 영향도를 사전에 분석하는 부분은 파나야라는 제품과 베이시스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함께 사용해서 사전에 평가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좀 사전에 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SAP 변경 관리를 어떻게 자동화하고 효율화할지에 대한 부분은 독일의 베이시스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와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저희 메타넷 글로벌의 SAP 테크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ATNS 그룹은 25년 동안 SAP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컨버전 이런 부분을 아주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경험과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선도 기업들의 이런 훌륭한 도구들 이런 것들을 함께 서비스로 제공함으로 솔루션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S4하나 컨버전을 향후에 실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드릴 수 있는 상황들을 분석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 사항들이 좀 확인되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설명을 다 드렸고요. 여태까지 발표는 마치고 지금부터는 Q&A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화면을 좀 올려서 위에 있는 질문부터 좀 답변을 네, 맨 위에서 좀 하도록 내려오면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 플래닝 워크숍은 어느 시기에 실시하고 관련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마이그레이션 플래닝 워크숍이라는 게 혹시 S4하나 컨버전을 하기 위한 사전 워크숍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사전에 좀 진행을 하시는 것을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데이터 경량화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DB에서 데이터를 아카이빙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볍게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한 3개월 정도 최소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평가를 하고 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안 하다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는 이 워크숍을 한번 진행을 하셔서 어떤 부분을 사전에 고려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같이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어느 정도 고객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가 추가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SAP 유저 엑시트 개발된 펑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컨버전 시 누력하지 않으면 어떤 사항을 준비하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아까 저희 임영욱 부장이 설명한 대로 S4하나 컨버전으로 가는 방식을 브라운필드로 가시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업그레이드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오브젝트들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업그레이드된 환경에서 이 프로그램들, 펑션들을 테스트하시고 수정하시는 작업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누락 없이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린필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프로젝트 스코프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관련 유저 엑시트나 펑션들을 스탠다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건지 하는 의사결정들을 좀 진행을 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루필드 방식으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시스템을 저희가 쉘 크리에이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아바브 오브젝트나 커스터마이징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는 깨끗한 새로운 통을 만들고 거기에 마스터 데이터와 오픈 데이터 아니면 기간 데이터
또는 조직 데이터를 구분해서 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이 아바브 오브젝트에 유실이나 손실 없이 이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온프레미스 대비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S4하나 운영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장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PC 프라이빗 에디션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은 사실은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서버를 운영하시고 하시던 부분들을 SAP의 클라우드 환경, 애저나 뭐 AWS나 선택을 하시겠지만 그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 대한 안정성, 그 성능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플랫폼의 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SAP가 1임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적인 부분의 안정성이나 뭐 효율성,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덜고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명옥 부장님께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PC 같은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제공 업체를 사용하게 되지만 퍼블릭은 SAP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의 시스템이 올라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메인터넌스, 뭐 하드웨어 관리, 인프라 관리나 아니면 보안 사항 이런 것들까지도 다 SAP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항상 높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S4 하나로 전환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메타넷 글로벌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ECC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신규로 가져가게 되실 건지 아니면은 컨버전을 하실 건지 아까 얘기가 돼 있는 것처럼 국내와 해외 법인을 투티어로 나누실 건지 어떠한 질문이든 저희한테 주시면 그 부분들에 대한 거는 가장 좋은 솔루션으로 저희가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메타넷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부분은 메타넷 플랫폼이 AWS, 애저 아니면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플랫폼 부분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S4하나 전환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는 저희 메타넷 글로벌이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 이후에 운영이나 ITO 관련된 점에서는 저희 메타넷 글로벌과 저희 메타넷의 그 ITO 서비스를 진행하는 조직에서 그런 부분을 함께 이제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부터 구축 운영 그리고 구축 운영까지 저희가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운영상 비용 절감 요소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일단 운영상 비용 절감률은 첫 번째는 도입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S4 하나로 가게 되면은 FUE라는 서브스크립션 베이스의 라이센스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절감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 매년 나가는 라이센스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경량화를 통해서 하나 DB의 메모리라든가 스토리지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매년 사용되는 하드웨어 리소스 사용 금액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베이시스나 뭐 DBA 그리고 OS 같은 인프라 쪽에서 제공하던 이런 서비스들을 SAP가 이 라이센스 안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절감도 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LLM을 통한 구축이 이제 대세로 가는 추세인데 구축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전 준비 및 관련 전문 기술 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S4하나 컨버전에서 이 LLM을 활용하는 방법은 저희가 사전에 이제 컨버전하기 직전에 SAP에서 제공하는 노츠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츠들, 레디니스 체크 리포트라든가 노츠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LLM을 사용하는 활용 사례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컨버전 이후에 테스트하는 부분에 있어서 LLM을 통해서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을 조금 더 빠르게 한다든가 테스트 자동화를 하기 위한 스크립팅을 좀 빠르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메타넷 그룹 내에서 스켈터랩스라는 AI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회사 전문 회사를 통해서 관련된 뭐 지식에 대한 뭐 전달이나 아니면 제안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S4하나로 손쉽고 빠르게 컨버전하는 방법과 컨버전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 그리고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이 네.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질문하신 것 같아서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기술적 컨버전 시의 기술적 이슈나 해결 사례와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 방안과 패치 업데이트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네. 대한 것도 어떤 뭐 컨버전 중에 발생하는 기술적인 이슈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오라클이나 이런 RDBMS를 사용을 하시다가 컬럼 베이스의 메모리 DB인 하나 DB로 가게 되면 실행 속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객들이 좀 만족하실 정도로 전환이 되고 있으니 뭐 속도나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컨버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뭐 아바브 오브젝트들을 인핸스먼트를 하셨다든가 모디피케이션을 하셨다든가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컨버전하는 과정에서 다시 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컨버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다운타임에 영향을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CBO 오브젝트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오래 운영하시다 보면은 사용되지 않고 운영 시스템에서 비활성화돼 있고 데이터가 듀플리케이션 돼 있어서 들어가고 뭐 이런 자잘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큰 이슈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경험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슈 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존의 ECC는 유닉스 상에서 운영이 되고 S4 하나는 리눅스 플랫폼으로 옮겨가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유니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좀 매운맛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ERP에서 S4하나 ERP로 컨버전 후에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통합 문제는 없는지, 전환 중 서비스 운영 중단 시 대처 방안도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문제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인터페이스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뭐 JCO를 통한 RFC 방식 아니면 DB-링크를 통한 방식 아니면 웹메소드나 뭐 인티그레이션 스윗을 같은 중간 그 API 허브를 통한 방식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실 건데요. 대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은행에 따라서 이제 펀뱅킹이나 뭐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그쪽에서 섹V 뭐 8.0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좀 간혹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조금 이슈가 있었지만 사실은 뭐 프로젝트 중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큰 이슈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저희는 좀 권고드리는 거는 S4하나 컨버전을 하시면서 인티그레이션 스윗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전환을 하셔서 인터페이스의 방식을 표준화하고 좀 체계화시키는 그런 과정도 좀 병행하시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 예, 질문 조금 내려가서 컨버전 시 비용 절감 부분을 포인트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총괄님께서 얘기하시다시피, S4하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즈에 해당되는, 데이터 전체 양에 해당되는 부분을 메모리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비용으로 많은 발생을 하게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카이빙을 하고 데이터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게 비용 절감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거고 그 두 번째로는 FUE를 통해서 나오는 유저 수를 줄이는 게 절감 포인트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형 장애나 뭐 DR 센터 구축 뭐 이런 부분은 만약에 클라우드 에디션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SAP하고 계약되어 있는 AWS나 애저가 모두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고객들이 고민하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경량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DB의 그 메모리 사이즈 그리고 스토리지 사이즈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경량하는지 이 부분은 고객이 이제
그 회계 모듈 데이터가 많은지 아니면 물류 쪽에 관련된 데이터가 많은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겠지만 회계 쪽에 데이터가 많으신 고객이다라고 하면 우선 회계 쪽 데이터들을 아카이빙을 우선적으로 경영하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래 운영하셨다라고 하면은 사실 필요 없는 가비지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좀 로그성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카이빙뿐만이 아니라 그냥 삭제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한테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미팅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메타넷 글로벌이 제공하는 SAP 전환 서비스의 차별된 특징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총괄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인프라 부분, 그 다음에 컨설팅 부분, 그리고 이게 PC가 됐든 퍼블릭이 됐든 컨버전이 됐든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고 저희가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SAP뿐만 아니라 그 옆에 붙어있는 시스템들까지도 같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메타넷 그룹의 차별화된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고 하면 SAP S4하나 컨버전을 만약에 테크니컬 업그레이드 관점에서 브라운필드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테스트에 대한 공수가 제일 많이 들고 그 기간 동안 컨설턴트나 개발자가 풀타임으로 필요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저희 운영 조직이나 다른 프로젝트 하는 조직이 함께 시어드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프로젝트 비용을 좀 많이 절감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제안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메타넷 글로벌이 S4하나 전환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예, 우선 그 S4하나 전환 프로젝트에서 사전에 검증되거나 좀 결정이 돼야 되는 사항들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제언을 충분히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과정에서는 사실 테크니컬한 영역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저희가 가장 잘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좀 충분히 살려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넷 글로벌이 가지고 있는 컨설팅 역량,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역량, 뭐 이런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데이터 경량화를 위해 보관 기간이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는 중복 제거 기능이 필요한데 중복 제거 기능이 지원된다면 중복 제거율에 따라 클라우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메타넷 글로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일단 보관 기간을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 중복 제거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이 부분의 중복 제거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다르겠지만 네, 그 AC 도카로 이제 컨버전하고 나면은 나머지 데이터들하고 사실은 중복해서 보관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아카이빙을 해서 데이터를 줄이면은 중복되는 데이터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비율을 좀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비용을 많이 절감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중복 제거 이외에도 가비지 데이터나 로그성 데이터들을 삭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구체적인 질문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나중에 미팅을 통해서 좀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한 2개 정도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많이 올라와 있어 조금만 더 내려주시면 조금 더 내려주시면 어떤 메타넷 글로벌은 S4하나 전환 이외에도 어떤 추가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서비스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나요?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SAP를 구축하거나 컨버전을 한 이후에 저희는 ITO 운영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게 SAP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체 ITO 운영 서비스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디지털화해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도 모 대기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뭐 말씀드렸던 스켈터랩스 같이 AI를 활용한 그러한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뭐 페이롤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 연계해서 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의 모든 솔루션들을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기존 SAP 시스템에서 S4나 전환하면서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대응 방안이 무엇일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보통 S4하나로 전환하면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증가가 되는 부분은 사실 프로젝트 스코프를 초기에 조금 더 정밀하게 고려를 안 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불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새로 개발해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 사전에 확인을 하지 않아서 비용에 잡아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아니면은 백업이라든가 DB 리오그라든가 아니면 테이블 파티셔닝이라든가 이런 그 운영상의 문제들을 미리 감안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SAP로부터 이 비용을 청구받거나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이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 조직 이런 쪽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정지를 하고 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많은 질문과 답변을 드렸는데 너무 많이 질문이 올라와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이 세미나 이후에 결과가 갈 때 전체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